이슈 진단 해보겠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시장의 기대만큼의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면서 보호무역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보호무역 강화 가능성에 따른 전략 아이디어 심층 진단해보겠습니다. 동양증권 이재만 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재만 연구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실 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같이 잘 융합돼서 우리 경제를 살리자라는 의견에는 많은 정책의 분들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데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가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다 이런 이제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자세한 내용 살펴보기 전에 현재 글로벌 교역량부터 좀 짚어봐 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교역량이라는 부분이 최근에 이제 WTO라든가 IMF 쪽에서 발표를 한 수치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2013년 글로벌 교역량은 전년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3% 한 중후반대 정도 증가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자체가 한 2.0%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을 하게 되면 2012년보다는 분명히 개선된 수치이긴 합니다. 근데 좀 뜯어보게 되게 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들이라 하면 대체적으로 2000년부터 시작을 해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까지인 2008년 정도까지의 평균을 보게 되면 글로벌 교역량은 연간 증가율로 보게 되면 대략 한 6.8%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보다는 수치가 상당 부분 좀 낮다는 점을 감안을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보게 되면 글로벌 교역량 전반적으로 아주 빠른 회복세를 보인다든가 이런 부분들보다는 굉장히 좀 느린 속도로 증가를 하는 형태를 나타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재만 연구원 의견은 앞으로 그 보호무역 기조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계신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그 글로벌 경기 사이클이라든가 아니면 무역 분쟁의 횟수라든가 이런 걸 상관계수를 좀 놓고 보게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경기 사이클이 둔화되는 구간에서 흔히 얘기하는 국가 간의 무역 분쟁이라든가 무역 분쟁에 대한 제소 이런 수치가 다소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특징을 좀 갖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낮은 성장을 해야 되는 구간들이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에 형성이 돼 있고 그리고 경기 사이클이 일정 정도 미국이라든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개선은 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신흥국이 조금 다소 부진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의 영향으로 경기 사이클 개선이 그닥 신뢰를 많이 얻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런 두 가지 조건 정도를 감안을 하게 되게 되면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무역 분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증가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고 과거에 비해서 보호무역이라든가 이런 쪽의 강화에 대한 목소리 어떻게 보게 되면 자국 내 산업 보호를 위한 더욱더 목소리가 좀 높아질 수 있지 않는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무역이 강화가 되더라도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세부 사항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가별 혹은 뭐 상품별, 품목별이라고 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어떻게 좀 정리가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흔히 얘기하는 보호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눈에 보이는 상품들 어떻게 보게 되면 유형의 재화에 대해서는 좀 가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수 있습니다. 다만 무형의 상품들 즉 서비스 부분의 수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소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 좀 모호한 부분이 아직까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보호무역은 상품무역 쪽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서비스 관련 수출에는 상대적으로 피해라든가 영향이 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수출 즉 서비스 수출 비중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대략적으로 한 2.5%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낮은 편입니다. 미국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14% 정도 그리고 영국이 한 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수치는 낮습니다. 다만 영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의 그 수출 서비스 수출 비중은 추세적으로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국내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 아주 좀 느리긴 합니다만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더군다나 작년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한국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서비스 관련 수출 부분은 작년에도 굉장히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는 굉장히 낮은 수준을 어떻게 보게 되면 국내 같은 경우는 두 자리 정도의 증가율을 보였고 다른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한 자리의 증가율을 보이거나 마이너스 성장을 한 데 반면에서는 상대적으로 국내도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전과 같이 상품을 수출을 잘하는 국가라기보다는 서비스 부분의 수출이 경쟁력도 강화되고 있고 굉장히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보호무역이 좀 대상이 되고 있는 상품 쪽보다는 좀 열려있는 서비스 쪽 부분, 이 부분이 좀 강화되다는 부분은 그러면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이런 상품 쪽이나 여러 가지 그 보호무역의 강화 가능성에 따른 전략은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흔히 얘기하는 이전과 같이 상품을 수출하고 수입하고 이런 쪽에 관련된 산업들보다는 새롭게 서비스 부분들, 즉 무형의 자산들을 수출하는 기업들에는 좀 관심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그 기업들 중에는 국내에서도 상당히 좀 경쟁력이 강화되는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즉 해외 매출 비중이 서비스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늘어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는 좀 관심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인터넷이라든가 미디어 엔터 아니면 모바일 게임 이런 업종들이 이쪽 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속한다는 점을 감안을 하게 되면 해당 업종들에 대해서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관심을 좀 유지할 필요가 있는 업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보호장애법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업종들에 대한 전략을 제시해 주셨고요. 실제로 우리 시장에서 최근에 잘 달리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보호무역 강화에 따른 투자 전략, 동양증권 이재만 연구원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